대선을 13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이렇게 공개 관람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에선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음모론을 부추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극장 건물에 들어서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파면 뒤 재판 일정 외엔 사실상 첫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현장엔 윤 어게인 글귀가 적힌 옷을 입거나 풍선을 든 지지자들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은 영화를 제작한 이영돈 PD와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사이에 앉아 1시간 48분 분량의 영화 관람을 모두 마친 뒤 박수를 쳤습니다. VIP분께서 먼저 퇴장하실게요. 퇴장하는 길에 청년으로 보이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는 전한길 전 강사는 대선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2030 또 청년들이 많이 보러 온다 해가지고 그런 응원차 오늘 영화를 직접 관람하셨습니다. 대선에 대한 선거에 대한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영화관에 나타났습니다. 전직 역사 강사인 전한길 씨와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는데요.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주제가 부정선거이다 보니 황당하단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격한 반응도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결국 이재명의 제1호 운동원을 자처하는 거냐고 비판을 했고요.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달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샤넬백의 행방이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서가 이걸 받은 게 확인이 됐고 비서는 1,000만 원대 선물에 300만 원을 더 주고 다른 제품들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자 대통령 부부가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전한길 전 강사가 초청을 해서 갔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런데 대선이 이제 13일 남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영화를 봤다. 굳이 이 시점에 어떻게 분석합니까? 통탄할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간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신범이거든요. 예. 본인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당당하게 민주당 때문에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화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내가 관람함으로써 홍보를 해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고 그럼 나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영화를 보러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걸까요? 이거는 민주당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 행보라고 보는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선거에 도움되고 이런 건 상관없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신들의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내지 제명 조치를 하면서 뭔가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라라고 민주당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치 구국의 결단이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보를 이어가면서 본인이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김계리 변호사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이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계몽된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 입당 신청서 내고 지금 입당 신청서 받아주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그냥 뭐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뭔가 입당 원서를 받아줬으면서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원서를 계속해서 심사하고 있는 이런 뭐 자중질환 상태에 처하게 된 게 본인들의 업보라는 걸 좀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언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영화를 어떻게 봤느냐라고 물었고요. 좋았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의 전언에 따르면 부정선거는 실체고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탈당했지만. 예. 탈당했지만 야속하죠. 예. 야속하고 왜 지금 한때 그래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던 분이 우리 국민 김문수 후보의 낙선 운동에 저렇게 열심이신지 야속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뭐 선거 부실이야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에 관해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뭐 해결하라고 여러 가지 촉구하고 해명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광범위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퍼져버리고 우리 보수가 그 음모론에 잠식당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를 치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됐는데 벌써 제 핸드폰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제 단체 채팅방에 보면 사전 투표는 100% 부정선거니까 하지 마라. 본 투표만 하자라는 그런 그 메시지들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영화 관람에 힘입어 막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지금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0까지 영끌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렇게 하면은 본투표 하루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민주당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기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토요일 날 탈당하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미국까지 가서 만났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결국 뭐 넥타이 색깔이 막 계속 바뀌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보수의 대통합을 원한다라는 그런 발언까지는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부터 이제 선거 지원 유세를 시작했죠. 예. 어느 정도 결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래서 왜 1호 당원이었던 분이 저렇게까지 국민의힘의 낙선에 몰입하고 계신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예.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앞서 들으신 대로 본인이 이긴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느냐라고 일갈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영화 많이 보고 사람 많이 만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고 결국은 뭐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뭐 영화 보는 거를 안 적절하다든지 뭐 적절하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 내에 있을 때부터 가장 먼저 앞서서 부정선거와 같은 비합리적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비합리적 주장을 하는 분들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합리적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 엮여 있어서 계속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배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지금 말하는 것이 아까 있었던 것 중에 이런 영화 보고 다니면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후보는 또 저런 입장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만약 이 시점에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구도였다라면 보수의 진보와 대결식으로 갔다라면은 저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이한 행보가 있을 때 과연 김문수 후보의 저런 입장처럼 저런 입장이 나왔을까요? 전혀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곤혹을 치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단일화의 주체다, 본인들 품으로 안겨라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고 홍준표 시장에게 끌려다니고 한동훈 대표의 소위 말하는 독자 유세와 비슷한 행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그런 문제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이준석 후보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점점 느끼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기이한 행보가 나왔을 때 그러한 변수가 나왔을 때 자신들은 대응을 할 수 없고 언론들이 결국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던질 거라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보다 용기 있는 결단이 정말로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